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이 회당 25억 원 정도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가면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스토리를 끌고 간다는 건 저는 작가의 기회주의적 행동이고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먹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여전히 눈물의 여왕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자 입장에서 25%를 넘어서 3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종방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가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르동키TV 9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드라마 시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드라마가 사라지고 있고 방송사가 자연 도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사나 방송사는 절박하고 치열하게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이 회당 25억 원 정도를 써서 캐스팅, 해외 촬영, 카메오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가면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스토리를 끌고 간다는 건 저는 작가의 기회주의적 행동이고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박지은 작가가 먹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혹시 김수현을 죽이는 의외의 반전을 숨기고 있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지은 작가의 회당 원고료는 1억 원을 넘습니다. 라이벌인 김은숙 작가가 더 글로리에서 70만 달러의 원고료를 받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미니 시리즈는 16회가 편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설정한 사건과 인물 관계의 짜임새를 검토해서 스토리를 긴장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가 보장됐다고 판단했을 때 10회든 20회든 그만큼의 길이로 편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작가에게 많은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6회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와우 포인트는 이야기는 치밀해야 하고 전개는 빨라야 한다입니다. 자, 눈물의 여왕 1회부터 4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작가는 5, 6회에서 주인공을 독일로 보내버렸고 한국에서는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도청기 설치도 2개 정도 씬으로 끝내버렸습니다. 7, 8회에서는 모슬희 일당의 가족관계 비밀이 밝혀지고 친자 DNA 확인이 마무리됐습니다. 그건 역시 3개 정도의 씬으로 급작스럽게 공개됐습니다. 8회 클라이막스에서 모슬리와 유은성이 모자지간이란 사실을 김수현이 공개하자 모슬리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스터리를 왜 이렇게 어설프게 풀 수밖에 없었는지에 불만을 가지고 따져 묻는 시청자에게 작가가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당신이 웬 상관이야? 와우. 가장 황당한 건 7회 엔딩에서 기억 상실 증상을 나타냈던 김지원은 8회 내내 기억을 상실한 채 병풍처럼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갈등은 삼각관계 아니었던가요? 삼각관계를 더 처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퀸즈그룹의 경영권 문제였고요. 여기서 문제가 2개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삼각관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김지원은 기억상실 상태로 무기력했다는 점입니다. 박지은 작가는 멜로와 기억 문제가 결정적으로 매듭지어지는 순간마다 김지원과 김수현의 공간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멜로와 회사 스토리가 따로 노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작가는 퀸즈그룹을 윤은성에게 넘기면서 삼각관계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와우. 눈물의 여왕은 기업 드라마였던가요?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어설픈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로 눈물의 여왕의 품질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퀸즈그룹을 되찾는 과정에서도 빼앗길 때처럼 서너 개의 씬으로 급작스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너무 어설프니까 그냥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기업에 관한 미스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박지은 작가의 주전공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삼각관계는 깨졌고 김지원은 회사를 다시 찾기는 하겠지만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설정한 코미디 상황도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즐거운 3개월 버티기는 6회에서 사라졌고 모수리 일당을 제외한 모든 출연자가 용두리로 모였으니까요. 자, 멜로는 지루하게 들려먹고 어설픈 미스테리는 너무 빠릅니다. 박지은 작가의 먹튀를 의심하는 단서가 8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8회에 등장한 송중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음이 새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실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빈센조라는 드라마의 빈센조 그대로를 눈물의 여왕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캐스팅하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장난스러웠습니다. 혹시 김수현이 이혼을 상담하는 코믹한 장면이었다면 모를까? 김지원이 이혼하려고 하는 진지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 본인 드라마의 메인 갈등을 희화화하는 치기 어린 장난이고 객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작가의 재치이자 용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토리를 풀어가는 작가가 드라마를 대하는 자세와 역량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상황은 아주 절박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예전의 드라마 호시절처럼 늘려먹기는 절대 안 됩니다. 빠르게 갈 건 빠르게 가야 하고 치밀할 건 꼼꼼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눈물의 여왕은 10회 길이거나 아니면 12회짜리 구성이 최선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와우 포인트, 더 치열하게 공부했어야 한다입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장르 융합은 기본 사양입니다. 그런데 장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코미디는 로맨스와 찰떡이고 미스테리와 로맨스도 역시 찰떡입니다. 그런데 코미디와 미스테리의 융합에는 작가의 능력과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두 가지 장르를 자유자재로 펼쳐갈 수 있을 정도로 두 장르 모두에 능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물의 여왕의 경우에는 작가가 미스테리에 대한 공부를 더 치열하게 했어야 합니다. 대체 이런 재벌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이 떨어진 장기하를 줍는 것처럼 쉬운 건가요? 도청기를 발견할 때도 떨어진 장기하를 줍더니 기업을 먹을 때도 장기하를 줍더군요. 관객들이 무지하니 설명을 생략한 건가요?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나폴레옹 그림을 선물하는 장면, 도청기를 발견하는 장면, 그리고 사냥 장면이 담긴 CCTV를 활용해서 윤은성의 정체나 음모를 풀어가는 장면 등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로맨스 작가이고 이 드라마는 로코 장르니까 미스터리는 좀 양해하면서 봐주세요. 아니, 관객이 왜 양해해야 하는 거죠? 눈물의 여왕에서 미스터리를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는 출연자들 간의 관계를 절묘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수리 가족이 퀸즈 그룹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이유, 주인공의 질투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 그리고 김지원의 병명이 뭔지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은 이유, 퀸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김지원이 김수현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의심하는 어떠한 에피소드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지 않는 이유가 인물들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럼 8회까지 그에 대한 포석을 치밀하게 설정해 두었어야만 합니다. 박지은 작가의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관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토리에 참여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드라마 시청에 필요한 정보를 혼자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지은 작가가 미스터리 장르에 대한 공부를 치열하게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8회 엔딩에서 용두리 식구와 퀸즈 식구가 한 살림을 하게 됩니다. 웃음을 참지 못할 코미디가 그려지겠지요. 박지은 작가가 이런 창의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는 역시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의성이 메인 스토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건 창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잔재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퀸즈 그룹을 다시 찾는 게 궁금하십니까? 김지원이 죽느냐 사느냐가 궁금하십니까? 이미 박지은 작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박지은 작가가 16회까지 시청률을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수현을 죽게 만드는 수준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코물에 회당 25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그리고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라면 이 정도면 됐어, 얘 수준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드라마 제작 상황입니다. 박지은 작가는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공부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장르라고 알려진 로코 장르의 수준을 한껏 올려놓을 것으로 예측했던 눈물의 여왕이 먹튀 드라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구독, 좋아요.